이번에는 삼성증권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10명 중에 4명은 금리 3% 이하가 되면 그때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리 3% 이하? 그때는 이미 주가가 바닥을 치고 무릎을 지나서 어깨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주식은 당연히 쌀 때 사야죠. 그래서 비싸게 판다는 거 그건 누구든지 알고 있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쌀 때와 비쌀 때를 구분을 그때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닥과 무릎 사이에서 무릎과 바닥 사이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2022년과 2023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마인드로 하세요. 주식 투자 안 했을 때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잖아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월급도 올라가고 또 내 인생이 좋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나가야지 매일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얼마 마이너스 오늘 얼마 마이너스 그거 주식 계좌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아예 가끔 한 번씩 보세요. 그러나 세계 돌아가는 이런 뉴스들은 한 보름만 접하지 않아도 지금 그동안 어떻게 돌아갔지? 무슨 말들 나왔지? 완전히 깜깜무소식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위해서 또 경제 공부를 위해서 또 주식 금융 관련 공부를 위해서 꾸준히 나오는 뉴스들을 접하는 것입니다. 계좌를 매일매일 보고 몇 프로 오르고 몇 프로 수익이고 마이너스고 그거 계좌 절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동학개미 10명 중에 4명이 예금성 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바닥을 쳤을 때 사야 돼요. 공포에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남들이 다 주식을 던졌을 때 그거를 주워 담아야 돼요. 그게 수익률이 엄청난 것입니다. 삼성증권이 지난 12일 언택트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설문을 진행한 결과예요. 9,629명, 그럼 10,000명이죠. 개인 투자자 10,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37%가 예금성 금리가 3% 이하가 되면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을 택했다고 밝혔어요. 또 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7%에 달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삼성증권은 투자자들이 소극적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2022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완전 방어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금리 정점, 이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올 한 해 계속될지에 대한 묻는 질문에 90% 가까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올 한 해 금리를 계속 올리고 긴축 기조가 계속될지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9명은 아니다 답을 했습니다. 2023년 3분기 이후 금리가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무려 10명 중에 6명 59%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마무리 올 봄이죠.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2월, 3월에 0.25%씩 그러면 5%가 되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고 한동안 그 상태로 진행이 됐다가 하반기쯤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상반기 금리 인상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는 미국이 가장 커요. 42.9%. 그 다음에 한국이 두 번째 42.4%, 0.5% 차이 나죠. 어디에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냐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또 미국의 또 전문가들은 미국 말고 유럽과 중국, 베트남, 인도를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래? 베트남이야? 거길 또 쫓아가. 그럼 다음 또 1년 후에는 미국이야? 또 미국 쫓아가. 그 다음 또 1년 후에는 또 이 미국의 이 월가에서 유럽을 얘기해. 그럼 또 유럽 쫓아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바쁘게 다니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누가 막아요. 다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손으로 발로 다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흥국 주식
이 기타 지역부터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4.7%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기타 지역 거의 없어요. 가장 많이 투자 비중을 확대를 하겠다 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증시 반등 시에 그러면 투자하고 싶은 이 업종, 섹터 어디냐? 국내는 반도체, 그 다음이 2차전지, 그 다음에 IT 플랫폼. IT 플랫폼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죠. 그러니까 국내는 반도체, 2차전지 그게 1등, 2등이에요. 또 국내는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세계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또 해외는 어느 섹터에 투자하겠냐 물어보니까 전기차와 2차전지예요. 해외는. 그럼 전기차와 2차전지 어디가 있어요? 해외? 중국밖에 없어요. 2차전지 어디다 투자합니까?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런데 해외는 거의 다 전기차와 2차전지래요. 그 다음에 빅테크. 그럼 어디입니까? 미국 테크 탑10 아닙니까? 빅테크 그렇다고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뭐 애플 개별 종목 알아서 하세요. 이 평균으로 가는 ETF보다는 수익률이 높겠지. 그러나 작년처럼 떨어질 때는 ETF 수익률보다 훨씬 크게 또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식 투자가 얼마나 등락이 심해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ETF를 우리는 모아가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외는 전기차와 2차 전지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43%. 그 다음에 빅테크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29%. 그 빅테크에는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미래 먹거리예요. 점점 커질 것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발전을 못해요. 지금은. 어떤 기기든지 어떤 종류 섹터든지 반도체는 다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점점 고정밀 반도체, 더 이 발전된 반도체가 점점 계속 나올 것입니다.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또 넘어가니까 5배 이상이 또 늘어나요. 반도체 수요가. 근데 반도체 어디가 1등입니까? 어느 시장이? 당연히 미국입니다. 저는 지금 보면 필반나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새로 나온 거 있죠? 20%씩 비중 주는 거. 그 에이스에서 나온 거 삼성전자. 또 그 시가총액을 보면 1등이 엔비디아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1등이. 그 다음 2등이 대만의 TSMC예요. 그 다음 삼성전자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가 3등이에요. 그 다음이 ASML이에요. 네덜란드. 그 네 종목에 20%씩 아닙니까?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또 그 외에 1등부터 10등 사이에 있는 종목까지 20%가 포함돼서 100%예요. 과거에는 이러한 ETF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게 개별 종목에 하느니 삼성전자 20%, 엔비디아라든지 TSMC 또 ASML 20%씩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삼성전자 단일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주가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나올 것입니다. 긴축 기조를 연내 유지하겠다는 미국 연준의 이 코멘트와 달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물가지수, 국내 금리의 이 움직임, 시장 지표들의 변화 등을 통해서 연내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과 채권 모두 저평가 국면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서 시중금리 하락 추세가 뚜렷해질 경우 개인들의 주식 투자 심리 개선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 보고 있어요. 이 시중의 금리 하락 추세가 뚜렷해져. 그래요? 그럼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함께 이 저감에서 월급 받는 대로 꾸준히 수량 모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분명히 주식 투자로 돈을 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올바르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은 나중에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